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요즘 제가 목이 계속 조금 안 좋아갖고 오늘은 조금 종목 위주로 좀 짧게 이렇게 좀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예, 하루만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쉴까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힘을 내서 이렇게 좀 녹화할 수 있도록 좀 어, 하고요. 그래서 그 시황이나 이런 상황들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그 케미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 위주로 오늘은 좀 두 종목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두 종목에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좀 주목할 종목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종목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제가 전에 왜 포트폴리오 제 자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 정리 작업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어, 종목들 다시 종목군들 재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쭉 그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을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 중에도 종목들도 있고 뭐 아닌 종목도 있지만 갖고 있는 종목들도 그 중에 있어요. 있고 그런 상태로 조금 보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기업 가치나 성장성을 보고 보통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갖고 있고 현재 한 9종목 정도 있어요. SK케미칼 포함해서 9종목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저도 이제 보면서 특이한 종목들 이런 것도 있으면 좀 같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또 그런 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케미칼하고 엔지니어링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황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딴 거보다는 오늘 뭐 선거 이제 결과 봐야죠. 그러면서 선거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 당선자 관련된 테마가 아마 내일 움직일 겁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테마주들 정치 테마는 항상 있었거든요. 당선된 시장들과 연관된 그 테마주들이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개인들 수급이 좀 편향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관련해서 청산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 대형 투자자들 그 매물들 중에 좀 대량으로 움직이는 게 특히 장 하반기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대형 그 투자자들, 기관이나 이제 외인들 투자 어떤 패턴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투자 그 뭐라 그럴까요? 방향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매수인 상태에서 갑자기 급 매도가 나오던가 아니면 매도 상태였는데 갑자기 매수가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옵션이나 선물 만기 때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강하게 매수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매도가 나오는 편이 좀 있는 것 뿐이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수가 지금 올라가 있는 많이 최근에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 시기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장 후반에 어쨌든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그거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좀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상당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폭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는 뭐 다음 주 12일 날 이제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뭐, 단기간의 주가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그 방향, 흐름을 보시는 게 더 맞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이 수급은 전체적인 상황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분 하나가 이제 저는 사실 채널을 시작할 때부터 어, 매매법을 만드시고 이 주식을 공부하시고 눈 감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게시판이나 채널 찾아다니면서 화풀이만 하고 다니시고 기본기는 전혀 없으시고 감정에만 막 그냥 치우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결국은 내동매매하다가 어 그냥 자산만 다 잃어요. 없어져요. 근데 이 본인이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자산 관리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왜 어떤 종목을 왜 투자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그 목표가는 어떻게 되고, 네,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본인만의 기본적인 기초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시황부터 이 전체적인 그림, 네, 이거부터 각 종목들에 대한 거, 종목들의 어떤 종목별 시황이나 또 종목별 수급,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의 차트에서 어떤지, 그다음 수급성 어떤지,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분석 패턴,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 분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제 계속 그런 패턴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처음에 채널을 만들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력을 쌓으셔서 그냥 눈 감고 어디 이렇게 추천방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유료 추천하는데 뭐 추천 단톡, 근데 그런 데 가거나 주변이 뭐 카더라 이런 것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매매법을 갖고 또 매매 철학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이제 매매하시는, 네, 그런 거를 좀 쌓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만든 게 채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채널 자체가 그 저의 처음 목적보다는 그냥 주가 자체에만 좀 이렇게 포커스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시청해 주시는 분이나 이제 구독해 주시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매매 방식이나 분석 방법 요거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제 주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얘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종목 하나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볼 때는 본인이 매매 철학과 어떤 실력을 만드셔야 장기적으로 매매할 때 결국은 수익이 나요. 그냥 주가만 보고 하셨을 때 단기간으로 뭐 크게 어떻게 수익을 나셨더라도, 어떤 수익을 내셨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아, 이게 빠질까? 아, 이거 오르나? 언제 팔아야 되지? 아,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지? 이게 반복이 돼요. 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분석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눈 감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안하고 내리면 내려가는 대로 불안해요. 근데 그게 없어지려면 당장 지금 어떤 특정 종목들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매매 패턴을 만드시고 조금 더 기초를 다지시면 지금 당장 손해 나더라도 그 다음에 남은 원금 갖고 잘 불려나가시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크게 원금을 불려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이제 채널을 만들었는데, 네, 요즘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보다 좀, 네,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더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황에 대해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황,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시나 뉴스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기관들의 증권사나 이런 데 레포트에서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에서 과연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그 시나리오로 이렇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똑같이 또 서두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외인은 순매수, 개인은 소폭 순매도, 기관이 좀 오늘 매도를 좀 이끌었죠. 순매도를 했는데 모양상으로는 그래요. 기관이 마치 오늘 이제 매도 주체인 걸로 좀 보이죠. 순매도로 보면. 근데 사실 오늘 장은 이제 지수가 오늘 좀 며칠 올라서 불안감이 생긴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들이 좀 매도를 주도를 했어요. 오늘 개인 매도가 전체적인 그 장을 주도를 했고, 보시면 이제 순매수로 보면은 개인은 이제 소폭 매도를 한 것 같지만 매도 규모로 보자면 개인이 이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간만에 또 10조 넘게 매도를 했죠. 개인 매도세가 거세다 보니까 장 자체도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종목들 중에 이제 좀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에 좀 반발 매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수도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매도가 좀 많았던 날이에요. 기간 뭐 매수 어느 정도 조금 최근에 비해서는 좀 올렸고 매도도 올렸는데 기간도 오늘 좀 매도가 많이 있었죠. 있는 날인데
연기금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매도는 약간 줄였지만 여전히 매도 우위에 계속 있는,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기계적인 매도를 하는, 네, 비중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이렇게 줄였죠. 네. 자, 투신이 오늘 좀 매도량을 좀 또 이렇게 늘리고 있는 상태고, 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매도량을 약간 줄였어요. 네, 줄인 상태고, 뭐 매수세 비슷하게 가니까 뭐 순매도 자체는 좀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투신하고 연기금 쪽이 좀 매도가 좀 나온 상태고, 금융투자는 순매도로 보면은 좀 그래도 많은, 이런 거보다 많아 보이지만 매도 규모는 좀 줄인 편이에요. 네, 매도 규모는 줄인 편이고, 어, 오늘 실질적인 매도 주체는 이제 개인 쪽이었던 거. 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가 많아졌죠. 이때 그 요 며칠, 이날 빼면은 지금 보이는 것만 봐도 요날 지금 3월 31일 날 빼면 매도량이 가장 많아요. 이게 점점 지수가 이제는 조정을 받거나 좀 내려가야 되는 위치에 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 아직까지는 매수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량은 약간 조금 올리긴 했지만 매도가 급격하게 들면서 이제 방향성을 나타낸 비차익 거래는 아랫방향 지수가 내일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네, 그런 상태예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인데 오늘 뭐 소폭 올랐죠. 10.33포인트 0.33% 코스피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인 매수나 또 금융투자의 매도량이 줄어들고 매수가 유지되는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개인의 반발 매수.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수급 규모로 보면은 딱히 이렇게 지수가 오른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일부 대형주들 약간 일부 몇 개의 종목이 좀 편중이 된 그런 현상으로 좀 보이고, 특히 삼성이나 이런 종목들 대형주 중에는 또 빠진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이게 올랐다기보다 약간 착시적인 부분이 있고 개인 매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 매도가 이제 만약에 또다시 이제 이런 금융투자 쪽이 매도가 늘거나 또는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줄거나 이러면 또 조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자리 자체는 또 옵션 만기 이르고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조심을 하시면 좋은, 네,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날 3월 29일 날 월요일 날 갑자기 좀, 네, 매도물이 나오면서 좀 이게 좀 하락을 했었죠. 좀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때도, 네, 연기금 매도가 좀 나왔죠. 많이 이제 거세게 나오면서 또 영향을 직격타로 받았어요. 매수가 약한 상태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지금 좀 내려왔었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밀려났고, 네, 그러면서 이 25만 500원이라는 가격을 만났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도 한 포인트, 그러니까 틱 하나, 그 호가 하나가 더 내려간 상태로 끝났어요. 가격대로 보자면은 좀 너무 아쉬운 부분 그게 있는데, 오늘 연기금 사실 요게 제일 우려되기는 해요. 그 1000 아래로 많이 줄여놨었는데 오늘 1600으로 뭐 좀 많이 늘려놨는데, 연기금이 다시 또 매도 포지셔닝을 잡는지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금융투자나 이런 얘네들은 조금 그래도 매도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우려했던 외인들 매도도 좀 줄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장 전체적으로 개인이 매도를 주도하다 보니까 오늘 개인 매도가 여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매수에 대해서는 기관은 거의 관여를 지금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죠. 매수는 안 하고 있고 조금 매도만 한 상태. 근데 연기금은 좀 매수량을 늘리긴 했어요. 네, 늘리긴 한 상태고 외인들도 매수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인하고 기관은 이제 순매수로 보였고 개인은 순매도. 자, 이런 상태인데 개인들 그 매도가 또 초반에도 또 많이 몰렸어요. 이 지수부터 먼저 좀 보면 지수 자체가 이제는 글쎄요, 새로운 이 박스권으로 계속 있을지 과거 박스권으로 다시 복귀를 할지 아직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3100 이상에서 있을 거다. 그래서 신규 박스를 여기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신규 박스로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좀 있어요. 3100을 하단으로. 네. 근데 약간 이렇게 조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전히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예요.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들어섰다.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이런 금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런 우려 사항이 좀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게 팽배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박스권 안에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가려면 기업들 밸류에이션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또 받침이 돼야 되는데 마침 또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번 어닝 시즌에 대형주들, 코스피, 특히 코스피의 대형주들의 그런 어닝 시즌, 어닝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좀 잘 나왔죠. 그래도 나온 편인데 나머지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와만 준다면 이제 새로운 박스로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 박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100 기반이 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눌렸던 이런 대형 종목들 얘네들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주도를 하면서 장 초반부터도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매도가 많이 나왔고 물론 이제 장 초반부터 기관이 매도 많이 했죠. 뭐 투신이나 이제 연기금이나 또 금융투자 이런 좀 매도가 많아서 초반에 좀 매도가 많이 나왔던 편이긴 해요. 물론 이제 시초가로 보자면은 처음에 이제 올라갔죠. 예,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수세 바탕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오전장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다시 또 이제 내려오는가 3225로 해서 3125로 해서 좀 아래로 내려가는가 했는데 뭐 60선은 만나게 됐고 이 그 한 3125 여기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3140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사실 뭐 거래량이 만나면서 매도물 나오고 외인들이 어느 정도 이때는 좀 받쳐주긴 했었죠. 네, 받쳐주긴 했었고 제가 장 초반이라고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시초가 여긴 시초가 여긴 장 초반 그러니까 오전장 표현을 제가 목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섞어서 하는데 그 오전장 오전장이고 시초가 이제 장 초반 그래서 시초가 때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도 나왔는데 외인들 매수 바탕으로 조금 올라갔죠. 올라갔었고 또 오늘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좀 잘 간 종목들도 있어요. 특히 뭐 오늘 움직임이 좋았던 게 뭐 철강 금속 쪽이나 뭐 의약품 쪽도 그렇고 조금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특히 뭐 증권업들 이런 쪽도 많이 잘 움직였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매도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좀 밀렸다가 그래도 전반적인 그림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조금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끝났거든요. 끝났고 실질적으로 이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는 오후장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뭐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 상태는 내일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도 이제 장 초반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늘면서 있었는데 시초가 자체가 좀 확 떨어져서 시작했어요. 갭으로. 이 배경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관련해서 이제 유럽의 의학청인가요? 거기서 혈전과 연관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불안 심리 그리고 뭐 젊은 여성분한테 또 혈전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담 심리로 개파락이 되면서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지금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숙제는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디커플링 시켜야 돼요. 약간 떨어지고 어떤 그린 지금 뭐 그린 테마나 이런 것들도 점점 많이 생기죠. 그린 펀드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ESG 그린 펀드 그다음에 그린 케미칼 뭐 이런 쪽들 그런 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제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당장 실적이 발표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디커플링 시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글로만 살짝 그 어느 분 댓글로 남겼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모든 그런 관심사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이렇게 다 이동이 되고, 얘는 그냥 디커플링 되는 게 사실은 좋아요. 네,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좀 뭐, 네, 그쪽을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 네, 얘를 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장 초반에 하락을 했죠. 24만 2천 원까지 하락을 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이탈이에요. 네, 이런 상태까지 종목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무너졌다 치면 이거는 사실 비중 줄이면서 약간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탈을 해야지 맞는 그런 자리인데, 다행히 얘를 보면 뭐 여기서 매물대를 어떻게 보면 소화를 해내면서 올라와 갖고 다시 25만원 위로 몇 차례 이제 한옥가 차이에요. 여기 밑에랑 위에랑. 근데 한옥가 차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5만원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게 지금 그 방향성이나 어떤 부분들이 오른다 내린다 둘 다 뭐 애매한 중립에서 끝나버렸어요. 네, 힘 자체가 위냐 아래냐 이게 아니라 중립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지금 25만원 무조건 지켜내야 되는 그런 자리고, 오늘 밤인가요? 밤쯤에 그 유럽에서 이제 발표를 아마 오늘 4월 7일에서 8일날 발표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그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이나 이제 내일 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유럽 식약청, 의약청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얘가 크게 좀 영향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돼야 됩니다. 지금 뭐 긍정적인 거는 프로그램도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끝이 났고, 어쨌든 그동안 이제 고민이 됐던 외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와줬고, 연기금은 어쨌든 매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고 개인들만 지금 빅여선들이 깨지면서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양봉이 발생을 했고, 주요 제일 중요한 연기금과 외인이 순매수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일 그래도 살짝 들어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 관련해서 투심이 조금 불안한 심리로 좀 갈 수 있는데, 어찌됐건 내일 그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려나더라도, 예, 어떤 그런 악재가 있을 때 이걸 지키려고 그런다면, 보통 그런 예상되는 그런 좀 나쁜 뉴스,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이 선을 지킨다는 그 주포, 네, 대형 투자자들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빠질 걸 대비해서 장 초반에 이렇게 들어 올려놓거든요, 약간.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을 버티는 거. 소폭 이렇게 올려놓고 25만원 버티기를 하는 거죠. 안 깨지도록. 네, 그런 모습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내일은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똑같습니다. 어제랑 25만원 지켜내는지가 제 관건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오늘도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죠.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당분간은 여기서 지지라인을 잡아야 돼요. 3만 쭉 괜찮아요. 이뻐요. 모습도 괜찮고, 뭐 수급도 괜찮고 이쁩니다. 네. 지금 답답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땐 더 괜찮은 자리,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연기금 매도 최근에 좀 이렇게 가깝게 하더니 다시 줄였죠. 이 양을 보면은 이날 이후로 봐도 최저치로 가고 있어요. 최저로. 네. 그리고 투신도 약간 매도를 하더니 좀 줄였어요. 이제 보험 갑자기 나왔던 것도 없어졌고, 금융투자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량을 많이 줄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압박을 점점 조금씩 누르고 있는 힘을 조금씩 줄여주는 거예요. 외인들도 약간씩 좀 줄여주는 상태. 자, 뭐 거래량 자체 줄어든 거 괜찮습니다. 괜찮고, 개인들은 여전히 좀 매도와 매수가 이제 선박김이 계속 있는 상태인데, 조금 매도 위에 있죠. 매도를 더 많이 하는 상태. 네, 연기금 뭐 매수 규모도 조금 늘리고 있어요. 이때하고 뭐 비교해서 뭐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매도를 좀 늘려주고 있고, 투신 보험이는 사실은 영향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금융투자, 약간 그 오늘 금융투자가 전반적으로 매도, 장 전체에서는 또 매도를 줄이고 매수세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매도를 줄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매수는 늘렸어요 또,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여기 이 자리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니까 지치는 거죠. 지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씩 반등 신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승매도 규모로 보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은 매도 수량 많이 줄였죠. 네, 그리고 매수를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순매도 같지만 직전일의 순매도 규모보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순매도 규모보다 적고, 그냥 그 수치적으로 비교해도 매도량이 많이 줄었고 매수세는 올라가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순매도가 아니라 실제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연기금도 매도량 확 줄여놨죠. 줄여놓고 그 다음에 매수는 늘려놨어요. 다만 이제 매도 개입이 아직 있다 보니까 순매도로 보이는 겁니다. 보시면 매도는 줄이고 매수는 늘리고, 이게 뭘까요? 이제 여기서 슬슬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반등할 수 있는 작업. 외인들 점점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외인 매수. 네, 아까 자 케미칼에서 외인 매수 말씀 안 드렸는데, 케미칼은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좀 약간 좀 2% 부족한 거는 CS에서 들어왔어요. 약간 단타 성향.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CS 같은 경우는 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팅하는 온 거기 때문에, CS가 매수 들어오면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는 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걔네들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13만 아니 13,950원, 네, 이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13,700원 위에서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13,800원까지도 지금 지지라인처럼, 13,900원이네요. 지지라인처럼 움직이고 있죠. 근데 뭐 저거는 지금은 지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사실 얘도 지지선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13,900원도. 근데 기본 베이스는 일단 13,700원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걸 봤을 때 좀 계속 잘 움직이고 있죠. 저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3,900원, 950원, 900원, 950원 이렇게 제일 좋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900원, 950원, 나 950 끝났죠? 900원, 950원. 저 이러고 있네요. 네. 이 상태로 가면 좋아요. 네. 어떻게 지금 공교롭게 딱 그렇게 됐네요. 전에 여기서 그냥 얘는 이제 위로 올려치는 거 하지 말고, 물론 이 윗골이 난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모습은 그때 900원, 950원, 900원, 950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랬는데, 지금 좋은 모습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로 해서 조금 유지되다가 이제 실적 발표도 그렇고, 아니면 직전에 이제 수주 내역이 매출로 잡히거나 아니 신규 수주권 나오고 그런 게 나올 때, 그 유가가 조금 더 경제 상승과 더불어 이제 반등을 시작할 때, 다시 또 유가가 조금씩 더 오를 때, 그때 이제 돌파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바로 14,500원 가기보다는 또 14,000원을 지지라인 3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이걸 돌파해서 오래 못 버텼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해보셨잖아요. 좀 힘드시긴 하셨지만 이 13,500원 위에서, 네, 13,500원 어디 갔죠? 여기. 네. 13,500원. 그때 여기서 한번 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전에. 그쵸? 올라가면은 13,500원 이거 자꾸. 네. 이게 갑자기 나오더니, 네,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죠. 13,500원 이 라인을 놓고 올라가면 밀려서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때도 되게 마음고생 많으시고, 참 이때도, 네, 저도 욕을 많이 먹고 막 그랬던 때죠. 근데 결국은 이거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차근차근히 간 다음에 올라서고 다지고 나니까, 이젠 지지라인 자체가 이 위에서 계속 있으면서 13,500원은 이제 위로 잡아놨, 그 위에 있는 걸로 돼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13,700원대 지지라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섣불리 올리다가 계속 밀리면서 더 오래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14,000원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섣불리 올리면서 하다가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좋아요. 여기서 차근차근 가다가 아래에 단단한 지지를 바탕으로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도 차근차근 가다가 한 14,300원 정도까지 조금 살짝 소폭 오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급하게 하다가 밀리잖아요. 14,500원이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쉬운 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차근차근 있다가 또 똑같이 이런 것처럼 지지라인을 잡고 그 지지라인이 든든해지면 그때 다시 올라가서 또다시 14,500원 지지라인 잡는 지지라인을 만드는 작업. 네, 그게 중요해요. 모든 거는 주식은 단계별로 가야 종목이 오래오래 잘 가거든요. 급하게 움직이면 또 급하게 빠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딱 두 종목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컨디션 문제로 더 많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